자식에 대한 고민은 시대를 막론하고 부모라면 누구나 품게 되는 인생의 큰 질문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부모들은 내가 우리 아이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할까? 라는 고민의 밤잠을 설치곤 합니다. 누군가는 좋은 집을, 누군가는 든든한 재산을, 또 누군가는 최고의 교육과 기회를 물려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모든 것을 다 갖춘 아이들도 쉽게 좌절하고 작은 실패에도 크게 흔들리며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이 일어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많은 부모들이 조금만 더 자녀를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주려 애쓰지만 때로는 그 마음이 오히려 아이를 더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왜 아이는 행복하지 않을까? 왜 우리 아이는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무너질까? 이런 질문 앞에서 부모의 마음은 한없이 무거워집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식에게 남겨줄 진짜 유산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힘, 즉 견디고 일어서는 힘임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은 지식이나 재산,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마음의 뿌리임을 일깨워줍니다. 오늘날 많은 아이들이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도 쉽게 지치고 방황하는 이유, 그 근본에는 강한 마음의 부재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진짜로 남겨줘야 할 것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용기, 좌절 속에서도 자신을 믿는 힘,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의 뿌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식에게 무엇을 남겨줄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언젠가는 사라질 것에 집착하기보다 아이의 내면에 남는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제부터 펼쳐질 스님과 제자의 대화를 통해 우리가 자식에게 남겨야 할 가장 소중한 유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유산이 아이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스님과 제자가 오랜만에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산사는 고요했고 창밖의 매미 소리는 무더운 여름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제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스님, 요즘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잘 키운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부모는 재산을 남겨주려 하고, 어떤 이는 좋은 학교를, 또 어떤 이는 성공의 길을 열어주려 애쓰죠. 그런데도 많은 자식들이 방황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스님은 차를 따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내 말이 틀리지 않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스님은 고개를 들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자식에게 남겨줄 최고의 유산은 강한 마음이다. 제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강한 마음입니까? 그래, 강한 마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자, 너도 알지 않느냐? 같은 가난 속에 태어나도 어떤 이는 절망하고 어떤 이는 피어오른다. 같은 실패를 겪어도 어떤 이는 무너지고 어떤 이는 더 단단해진다. 그 차이는 지능도 환경도 운도 아니야. 바로 마음의 힘이다. 제자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의 말씀이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오늘날 부모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칩니다. 사교육에 돈을 쏟아붓고 학군 좋은 곳으로 이사하며 일보다 육아를 먼저 생각하는 부모도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갈수록 불안하고 자녀들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어렵고 좋은 직장을 구해도 금세 번아웃을 호소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마음을 키워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가르쳤지만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나는 힘은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좋은 성적은 요구했지만 넘어졌을 때 다시 도전하는 용기는 길러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삶을 견디고 헤쳐나갈 수 있는 마음의 뿌리였습니다. 부처님은 늘 마음의 힘을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마음이 운명을 바꾼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도 깨어 있을 수 있는 자, 집착을 놓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진정한 수행자이고 성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법정 스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서 무엇을 받느냐보다 누구로부터 어떤 마음을 물려받느냐가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돈이 많은 부모 밑에서도 불행한 아이는 많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도 마음이 병든 아이는 세상에 가득합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없이 자라서 큰 사람이 된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겐 단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을 믿어준 부모, 그리고 넘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다는 마음의 힘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스님은 제자에게 다시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자식이 잘된 집은 결국 단 하나를 잘한 집이다. 그것은 아이에게 강한 마음을 물려준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음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말 한마디요? 스님이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아이가 좌절했을 때 괜찮다고 말해주는 말 한마디, 실패했을 때 다시 해보자고 건네는 말 한마디, 울고 있을 때 넌 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믿음의 말, 그것이 마음의 뿌리가 되고 결국 운명을 바꾸는 씨앗이 되는 거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의 말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식에게 남겨야 할 것은 물질이 아니라 정신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남는 유산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실제로 강한 마음을 물려받은 아이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부모의 한마디가 자녀의 인생을 바꾸었는지를 스님이 들려주는 4가지 이야기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과연 자식이 잘된 집에는 어떤 마음의 씨앗이 뿌려져 있었을까요? 스님의 말씀이 제자의 마음에 오래 맴돌았습니다. 자식이 잘된 집은 결국 강한 마음을 물려준 집이다. 그날 이후 제자는 여러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며 그 말의 진실을 하나하나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님 앞에 다시 앉아 4가지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스님은 고요히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내가 들려주지. 부모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깊은 뿌리가 되는지를 자 들어보거라. 첫 번째 이야기는 한 싱글맘과 딸의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부터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았던 그 집은 외벌이 엄마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딸을 키워야 했습니다. 엄마는 늘 피곤한 얼굴이었고 딸은 그런 엄마가 안쓰러우면서도 자신의 처지가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딸은 가난이 부끄러웠고 매일 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싫었습니다. 학교 급식비를 내지 못해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기도 했고 학창시절 왕따를 당하며 점점 자신감이 사라졌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우울증까지 앓게 되었고 밤마다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그냥 사라지고 싶어. 난 실패한 인생이야. 그 말에 엄마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딸의 어깨가 떨릴 정도로 엄마의 품은 따뜻했습니다. 그때 엄마는 딸의 귀에 대고 단 한마디를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난 널 믿어. 그 말 한마디가 딸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 순간 딸은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조금씩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딸은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작은 성공이라도 스스로 칭찬하고 남과 비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성적이 오르지 않아도 나는 할 수 있다는 엄마의 말을 떠올리며 조금씩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대학 진학을 포기한 뒤 딸은 요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방일이 힘들고 손끝이 아팠지만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날 수 있어라는 엄마의 말이 늘 마음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녀는 한식 셰프로 성장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을 위해 도시락을 만들어 나누는 사회 공헌 활동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배고픈 아이들을 위해 따뜻한 밥 한 끼를 정성껏 준비하며 자신의 아픔을 치유하고 또 다른 누군가의 삶에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 인생을 바꾼 건 엄마의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딱 한마디였어요. 넌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 말이 제 마음속에 평생 남아 저를 붙잡아 줬어요. 이제 그녀는 자신이 받은 용기와 믿음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전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엄마께서 제게 괜찮아, 다시 일어날 수 있어라고 말해주셨던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넘어져도 괜찮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자식에게 남겨줄 최고의 유산이 물질이나 환경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마음의 힘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힘은 어쩌면 부모의 짧은 한마디, 따뜻한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장 대학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수능을 2번이나 실패했습니다. 친구들은 이미 대학에 들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오래이고 주변 사람들은 이제 그만 포기하고 성적에 맞춰 적당한 대학에 진학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조언했습니다. 아들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고 집안 분위기도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이 가족에게 부담만 주는 것 같아 밤마다 한숨을 쉬며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조용히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특별한 조언이나 잔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새벽이면 아들과 함께 동네 뒷산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새벽 공기 속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다, 끝까지 해봐라. 그 짧은 한마디가 아들에게는 큰 울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실패를 탓하지 않았고 포기하라고 재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곁을 지키며 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믿음의 힘을 건넸습니다. 아들은 그 말에 힘을 얻어 지친 마음을 붙잡고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공부가 힘들고 가끔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새벽 산책길에서 들었던 아버지의 한마디가 언제나 마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삼수 끝에 원하던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꼭 안아주며 수고했다, 정말 잘 해냈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은 실패와 좌절의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변화는 대학에 들어간 뒤 일어났습니다. 아들은 공부보다 더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심리 상담이었습니다. 수험 생활 동안 아버지의 믿음과 격려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직접 체험한 그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진실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리 상담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은 청소년 상담사가 되어 수많은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상담실 한 켠에는 아버지가 해준 그 말을 직접 적어 붙여두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다. 끝까지 해봐라.
그 문구를 볼 때마다 아들은 자신이 받은 사랑과 믿음을 다시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부모의 한마디가 자녀의 인생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믿음,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자식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임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한 고등학교 교사와 그의 제자 이야기입니다. 제자는 어린 시절부터 가정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며 힘겹게 생계를 이어갔고 집안 분위기는 언제나 무거웠습니다. 용돈 한 번 넉넉히 받아본 적 없고 새 옷이나 학원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제자는 늘 눈치를 봤습니다. 친구들이 새 신발, 새 가방을 자랑할 때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부도 친구 관계도 엉망이었고 스스로를 쓸모없는 인간이라 여기며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쉬는 시간엔 혼자 복도를 걷곤 했습니다.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그 아이를 교무실로 불렀습니다. 선생님은 조용히 아이를 바라보다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은 가진 걸로 평가받지 않는다. 견디는 힘으로 빛나는 거야. 너는 누구보다 강한 아이야. 나는 그걸 안다. 그 말은 제자의 삶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믿어주는 어른이 있다는 사실에 그는 교무실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선생님의 말을 마음에 새기며 조용히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공부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집안일을 도우며 아르바이트도 병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힘들 때마다 선생님의 그 한마디가 마음속에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견디는 힘으로 빛나는 거야.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 때마다 포기하고 싶던 순간에도 다시 한번 책을 펼쳤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제자는 대학 대신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현실을 생각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는 선생님의 말을 믿고 3년 동안 꾸준히 공부했습니다. 결국 3년 만에 그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는 그 선생님을 내 인생의 스승이라고 말합니다. 제게 견디는 힘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저에게 넌 강한 아이야 라고 말해주신 선생님이 계셨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이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 물질이나 환경이 아니라 자신을 믿게 해주는 한마디, 견디는 힘을 심어주는 믿음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누군가의 진심 어린 격려와 믿음, 그리고 넌 할 수 있다는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유산이 가진 힘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자녀의 선택을 존중한 부모의 이야기입니다. 한 소녀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있는 것보다 종이와 연필을 들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시간이 훨씬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평범한 공무원이었고 예술이나 미술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변 어른들과 친척들은 예술은 밥 못 먹고 산다. 그림 그려서 성공한 사람 몇이나 되니? 너희 집 형편에 미술을 어떻게 하겠니? 하며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소녀는 점점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해야 할지 아니면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의 꿈을 따라야 할지 밤마다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습니다. 결국 소녀는 용기를 내어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아빠, 나 정말 미술이 하고 싶어요. 하지만 모두가 반대해요. 아빠도 그렇겠죠?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조용히 소년을 바라보다
깊은 숨을 내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난 너를 사랑하고 응원해. 실패하더라도 그건 너의 길이니까. 그 말은 소년에게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불안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그는 진심으로 자신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미대를 나와 프랑스에서 유학까지 하고 지금은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설치미술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넌 뭐든지 해도 된다는 그 말 한마디가 제가 예술가로 살 수 있는 강한 마음을 주셨어요. 사랑받는다는 확신이 결국 저를 자유롭게 했죠. 소년의 성공 뒤에는 아버지의 깊은 신뢰와 조건 없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선택을 끝까지 믿어주었고 실패하더라도 괜찮다고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 사랑과 믿음이 소년의 마음속에 단단한 뿌리가 되었고 그 뿌리가 어떤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과 용기로 자라났습니다. 스님은 4가지 이야기를 마친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남기는 건 물질이 아니라 마음의 씨앗이다. 그 씨앗은 말 한마디로 뿌려지고 기다림과 믿음으로 자란다. 결국 잘된 자식은 강한 마음을 물려받은 자식이다. 그 마음이 자식을 세우고 다시 일으키고 인생의 겨울을 견디게 하니까. 제자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의 겉모습만 보며 자식 키우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이제야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스님, 어떻게 하면 그런 강한 마음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까?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답합니다. 그건 다음 이야기에서 들려주지. 강한 마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거든. 그 마음을 키우는 부모의 자세가 따로 있단다. 이렇게 자식에게 남겨야 할 진짜 유산은 물질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과 믿음, 그리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따뜻한 한마디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난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상에 좋은 부모가 되는 법은 많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자식에게 강한 마음을 물려주는 법은 처음 배운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제자는 다시 스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해야 그런 강한 마음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까? 저는 아직도 아이에게 뭘 해줘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스님은 조용히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마음을 물려주는 건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다. 부모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를 자식은 보고 배우는 거야. 자, 이제부터 그 4가지 태도를 들려주마. 이건 책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삶에서 전해지는 진실이지. 첫 번째는 자식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스님은 차 한 모금을 마신 뒤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부모들은 자식이 다치지 않길, 넘어지지 않길, 실패하지 않길 바라지. 하지만 마음이 강해지는 건 바로 그 넘어짐에서 자라나는 거야. 실패를 허락받은 아이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는 제자에게 반문했습니다. 너는 자식이 넘어졌을 때 뭐라고 하였느냐? 이래서 안 된다고 야단치지 않았느냐? 혹은 조용히 옆에 있어 주었느냐? 진정한 강인함은 넘어지지 않음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에서 온다고 스님은 강조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실패를 포용하고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어요. 아이 또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둘째는 자식을 재촉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스님은 고개를 들어 창밖의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연꽃은 제각기 피는 시간이 다르듯 아이도 저마다 피는 시기가 있다고 말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이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자꾸 뭘 하라고 어디에 도달하라고 밀어붙이지. 하지만 진짜 강한 아이는 자기 속도로 살아가는 아이야. 부모는 그 속도를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하지. 기다림이란 침묵 속에 담긴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무언가를 강요하는 대신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아이의 마음속에 든든한 뿌리로 남아 어떤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게 해주는 자양분이 됩니다. 셋째는 말보다 삶으로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스님은 자식이 부모를 통해 마음의 기준을 배운다고 했습니다. 말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부모가 다르게 행동하면 아이의 마음에는 혼란과 불신이 자리 잡게 된다고요. 아이에게 정직하라 말하면서 부모가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 아이는 진실을 믿지 않게 되지. 말보다 중요한 건 부모가 어떤 삶을 보이느냐야. 강한 마음이란 결국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서 자라난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평생 동안 지켜온 삶의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스님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진짜 스승은 말로 가르치지 않는다. 그냥 살아간다. 자식에게 스승이 되고 싶거든 그냥 진심으로 살아가거라. 마지막은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고 믿어주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스님은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습니다. 부모의 눈엔 자식이 늘 부족해 보이지. 그래서 뭘 해도 걱정이고 뭘 해도 간섭하고 싶지. 하지만 기억하거라. 누군가에게 믿음을 받았다는 경험은 그 사람의 평생을 바꾼다. 나는 너를 믿는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존재를 인정받는 선언입니다. 자식은 그 한마디에서 살아갈 힘을 얻고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믿어주는 부모는 자식의 내면을 성장시킵니다. 그 신뢰는 자식이 세상을 향해 자신감 있게 걸어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스님은 조용히 마무리했습니다. 자식을 바꾸고 싶거든 먼저 부모가 변해야 한다. 자식의 마음을 키우고 싶거든 부모의 마음부터 넓어져야 한다. 그게 마음을 물려주는 법이란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씩 되돌아봤습니다. 자식에게 좋은 환경을 주는 것도 좋은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음을 바로 자신의 마음을 단단히 다듬는 것. 그날 이후 제자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줄이고 기다려주고 실패를 허락하며 자식의 선택을 온전히 존중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의 자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상하게 요즘은 마음이 든든해. 아빠가 날 믿어주는 게 느껴져서.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강한 마음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지만 부모가 바뀌면 자식도 바뀐다는 것. 그것이 진짜 유산이며 세상을 살아갈 가장 강한 무기라는 것을요.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당신은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계신가요? 재산보다 더 오래 남는 마음의 유산,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 말, 한 번의 기다림, 한 사람의 믿음이 그 아이의 운명을 바꾸는 씨앗이 될 수 있으니까요.